유튜브하고 카카오 TV에도 동시에 방송이 진행되는 인천여우의 야간 공개 방송입니다. 인천여우는 곽지문이고요. 아침에 7시 50분쯤에 아침 시황 방송 한 10분 정도 합니다. 요약을 해서 간략간략하게 하고, 그 아침 시황 방송은 대개 한국경제TV랑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낮 12시에는 카카오 TV하고 유튜브하고 와우넷에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대략 한 20분가량 그렇게 방송이 진행됩니다. 20분가량. 그래서 오전에 장 출발 전 8시 전후에서 방송을 한번 하고요. 낮 12시에 방송이 있고 밤 9시에 또 한 번의 방송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밤 9시 방송은 주로 종목 중심으로 했는데 오늘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 들으시는 분들이 시황을 좀 놓치시는 그런 게 있어서 오늘은 제가 좀 시황도 쭉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종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그래요. 이제 주로 코로나 관련해서 진단 키트라든가 뭐 시약이라든가 또 치료제, 백신 이런 것들은 한물 흘러가고 코로나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인데 코로나가 어떻게 경제 활동을 바꿔놨는가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코로나 관련된 그 어떤 어떤 문화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촉을 갖다가 좀 꺼리는 거, 악수도 안 하고 사람끼리 만나서 하는 것을 싫어하고 회의를 하더라도 화상으로 회의하고 온라인 회의를 하는 것이죠. 또 뭐 계좌를 트더라도 비대면으로 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의 그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그와 관련돼서 그래서 쭉 종목들이 이제 오늘 자금은 별로 강하지 않았지만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쭉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랜만에 제가 야간 방송에서 시황 좀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엉망이 되고 사람들의 생활이 다 엉망이 됐죠. 그래서 그 엉망된 상태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먼저 지수를 좀 보고 지수의 그림을 보고 간단하게 코로나 관련된 상황 좀 보고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다우지수 선물과 또 WTI 선물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인데요. 21선 이제 돌파했다가 오늘 아침에 61선을 겨우 돌파했습니다. 돌파했는데 사실 돌파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게 많죠. 아마도 내일 아침에 또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대략 한 4월달 들어가지고 4월달 중순 이후에 거의 한 달 동안 요 지수 자체가 여기서 움직이지 않고 있죠. 들락날락 하긴 합니다만은 크게 뭐 큰 변동 없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무서웠어. 그래서 크게 한번 내렸는데 너무 많이 내린 것 같아. 반등 나왔다가 다시 물려놨다가 다시 반등 나와가지고 61선 근처에서 20일, 60일 지금 랑데뷰 하는데 여기에서 코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갈까요? 주요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경제 지표를 보니까 뭐 끔찍하죠. 실적 보니까 끔찍해. 그런데 또 보니까 코로나가 좀 끝나갈 것 같단 말이죠. 코로나가 끝나면 좋아지지 않겠어? 이런 또 기대감. 딱 두 가지예요. 그 경제 지표나 실적 보니까 끔찍하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금방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이렇게 지표, 이제 그 다우지수나 S&P도 뭐 마찬가지죠. S&P도 거의 유사합니다. S&P는 지금 이제 26시 골든 크로스가 나왔는데 사실 뭐 교과서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지만 26, 10이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뭐 그게 크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뭐 통과 위례라고 보여지고 지금 26, 10이 통과가 됐지만 급등이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S&P가 요 3000포인트를 돌파해야 뭐 급등이 나오거나 그럴 것 같고, 대신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요 장기 라인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비교적 그래도 힘을 받죠. 나스닥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 보면은 우리나라 코스닥도 좋지만 이렇게 쭉쭉 좀 올라가는 모양이죠. 쭉쭉. 비교적 이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탄력이 상당히 붙어 있는 나스닥의 모습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스닥은 지금 거의
최고치가 9,800인가요? 만 포인트 근처 9,800인데 지금 뭐 9,121 다 올라왔습니다. 거의 다 올라가지고 좀 활기차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기술주를 중심으로 기술주 중에서 특히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넷플릭스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많이 올라갔고, 요즘은 이제 더 나아가서 급락했던 보잉사라든가 항공사들 또 석유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또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 종목들 보게 되면은 그래요. 아마존 이제 신고가를 내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네이버 카카오가 신고가 내고 있지만 아마존 신고가예요. 신고가. 넷플릭스 마찬가지로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죠.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신고가. 아마존, 넷플릭스. 테슬라는 신고가는 아닌데 거의 고점 근처까지 와 있죠. 테슬라, 신의 주식이라고 하는 테슬라 819달러까지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도 마찬가지죠. 애플도 거의 이제 신고가 근처까지 와 있죠. 310달러까지 와 있습니다. 애플도 거의 그렇고. 그래서 소위 미국의 기술주라고 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정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엔비디아도 이제 312달러로 지난 2월 달에 고점까지 와 있고, 엔비디아 반도체 종목이죠. AMD,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이것도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대표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다. 반면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여전히 바닥에 있죠. 은행주는 우리나라에서 은행주 별로 안 올랐죠. 별로 안 올랐고,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좀 올랐다 싶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진단주 같은 시젠 같은 거 무지하게 올랐는데 그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올랐다 볼 수 없고, 역사적 고점 정도에 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아무래도 이제 이 코로나가 바이오 관련된 거니까, 바이러스니까 좀 혜택을 받더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메르스노일 같은 종목, 유가 관련주들은 유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지금 S-오일과 SK이노베이션이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유가가 올랐지만 크게 오른 게 아니라서 아무래도 재고 감모 손실에 있는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회복되고 유가가 진짜로 35달러, 40달러를 넘어서고 50달러까지 올라가야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런 것들은 이제 내려와 가지고 아직까지는 항공사들은 아직까지 사탁이 크죠. 아직까지 항공사까지 올릴 만한 그런 이제 흐름은 아니다는 거죠. 그다음에 길리어드 사이언스 그렇고, 이번에 랜드시비르고요. 프리포트 맥모란 이것들도 지금 사실 원자재 관련 종목인데 원유 기업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라는 거. 그렇고 켈로그 같은 거 이것들도 주가가 이제 아무래도 켈로그니까 이제 대체식품이니까 그런 쪽이 좀 올랐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흐름들이 점차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오늘 모습을 보니까 그런 종목들보다는 이제 많이 낙폭이 있었던 종목들, 그런 낙폭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낙폭이 좀 심했던 종목들 그런 모습이고, WTI 모습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WTI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가가 가격이 원유가가 꽤 올라왔어요. 10달러 가격인데 10달러에서 24달러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좀 올라왔죠.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요 가격 자체가 실제로 정말 주가에 영향을 미치려면 적어도 한 45달러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이게 이제 개발하겠던 데가 40달러였죠. 40달러 깨면서 그냥 한 방에 30달러대로 내려왔는데 30달러를 돌파해서 쭉 올라가줘야 지금 요 정도 가져가는 주가가 움직이긴 좀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유가는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많이 안 올라왔지만 결국 유가는 올라가지 않겠냐 생각이에요. 최근에 미국 WTI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원유 채굴기 가동 건수가 굉장히 내려왔습니다. 300건 이하로 내려왔어요. 300대 이하로 내려왔죠. 800대 수준에서 300대 이하로 내려왔으니까 지금 원유의 생산이 공급이 많이 줄어들었다 볼 수 있겠고, 반면에 코로나19가 약해지면서 경제 재건되면서 경제를 다시 하자 유럽이나 미국이나 하면서 점점점 기름을 많이 쓰는 드라이빙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기름을 좀 쓰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급격히 원유 재고가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원유 재고가 줄어들고 있죠. 미국의 원유 재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한국의 원달러율은 크게 내리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만약 사기 시작한다면 원달러율이 좀 내려갈 것 같은데 아직 원달러율은 많이 내려가지는 않고 있어요. 지난번에 확 올랐다가 1300원 근처까지 갔다가 내려와가지고 뭐 1200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밑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내려갈 것 같아요. 버티기가 지금 뭐 버틸 만한 끈들이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거라고 보여져. 그래서 조만간에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가서 1200원을 깨고 1190원도 깨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 상해 증시가 살살 살아나고 있어요. 중국 상해 증시도 사실 뭐 상당히 오래전에 팬데믹 상황을 벗어났죠. 중국은 코로나에서 벗어났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길림성 쪽으로 해서 코로나가 좀 많이 퍼지고 있다 그래요. 길림성, 동국 삼성 좀 걱정은 되는데 어쨌든 뭐 전체 중국을 보면은 좀 코로나에 벗어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주가 자체는 크게 올라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3,300을 좀 돌파해야 중국이 정상화된다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많이 내린 것도 없지만 또 끝났다고 많이 오른 것도 아직은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지표 같은 것들이 수출 같은 게 유럽이나 미국이 좀 좋아져야 이제 수출이 확 좋아지겠죠. 근데 4월 달에 중국 수출은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5월 달이 뭐 나빠질 거다 그러는데 5월 달은 그렇죠. 중국 유럽과 미국이나 이런 데가 나빴으니까. 근데 그런 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5월 달에도 그렇게 크게 나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또 6월 달쯤 돼가지고 유럽과 미국이 코로나에서 완전 벗어나고 경제 규제 유치가 전부 해제돼가지고 활발하게 경제를 움직인다면 그때 되면 이제 우리나라나 이제 중국이나 많이 좋아지겠죠. 제가 볼 때는 아마 5월이 끝나고 6월 달쯤 되면 이제 세계 경제, 특히 한국의 경제도 정상화되지 않겠나. 한국은 또 수출 의존도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6월달, 5월까지 그렇다 하더라도 6월달에는 꽤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국은 그래도 가장 피해를 덜 입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의 지수 자체가 별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전히 시장에서는 내릴 것이다 라고 경제가 나쁘니까 주식시장 내릴 거야 라고 이제 기대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 내릴 거면은 평일날 하는 정상방송이요. 평일날 하는 정상방송은 요즘은 8시 10분부터 9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방송 안 해요. 장중에 방송 안 하고 지금 8시 10분부터 9시까지 이제 장전에 방송을 하고 장중에는 이제 문자 리딩 대개 매수 매도만 한다. 매수 매도만 합니다. 매수 매도 문자 리딩만 해요. 대신에 월 회비가 굉장히 쌉니다. 11만원이에요. 시작 시점은 8시 10분. 아침 8시 10분. 회원방송. 네. 회원방송 아침 8시 10분이에요. 회원방송. 장중은 안 합니다. 장중 안 합니다. 시작할 예정은요. 아직 예정은 없는데 저 생각에는 글쎄 5월 말경에는 해야 되지 않겠냐. 5월 하순에는 장중 방송 하면서 그러면서 가격을 좀 30만원대로 올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격이 엄청 싸잖아요. 가격이 지금 현재 다 아시겠지만 가격이 11만원입니다. 11만원 제가. 그래서 지금 가격이 무지하게 싼데 이 가격이 싼 것을 뭐 자랑하면 안 되겠죠? 11만원인데 조만간에 아마도 5월 하순경에는 장중 방송으로 들어가고 가격을 30만원대로 올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가입하시면 좋아요. 지금 이제 2개월에 22만원인데 요거를 2번 거면은 4개월도 쓸 수 있죠. 4개월. 2번 거면 2번 가입하면 4개월이 되니까 제가 가격 올리기 전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많이 가입하셔가지고
이제 장기만 들어가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4개월 정도 그으셔서 4개월 이상은 안 됩니다. 2번 이상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충분히 좀 그 여유를 좋아하시는 분들 충분히 좀 대비를 해 놓으시면 아마 돈 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냥 카카오만 사도 뭐 여러분들 다 돈 벌어요. 그죠? 카카오만 사더라도 가입은 여기서 하면 되죠. 가입은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파트너라는 여기 들어가시면은 쭉 있잖아요. 쭉 있는데 여기에서 요 밑에 보면은 이제 요 얼굴이 나오고 인천여고 각지문 얼굴이 나오고 밑에 구매 나오죠. 구매. 그래서 구매를 클릭하셔가지고 구매를 클릭하셔서 여기에 이제 구매하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구매하기. 요거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전화하시면 돼요. 1599에 0700. 요거 이제 고객센터거든요.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그냥 카드번호 불러주고 그러면 됩니다. 1599-0700 전화하셔서 고객센터에 카드번호 불러주면 돼요. 기왕 나온 김에 자랑도 좀 하고 갈까요? 여우가 지금 방송하는 그 종목들의 방법이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종목들 제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최근에 5월 6일 날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 제가 매매했던 것들, 지난주에 매매했던 것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말고 이런 식입니다. 고려시멘트를 하루 사가지고 다음날 팔았죠. 그래서 15% 수익을 냈는데 문자가 이렇게 나갑니다. 매수 고려시멘트 가격은 얼마에 매수하자 이 나오고요. 되게 아침나절에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매도도 이제 매도 고려시멘트 얼마에 차익 실현하자. 이것도 이제 대충 아침에 많이 나가죠. 아침 장 출발하자마자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매를 했고, 그래서 제가 고려시멘트 1박 2일에 15%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5월 7일 날이니까 뭐 지난주 목요일이네요. 목요일. 엊그제 지난주 목요일 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장기 종목 한국전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요건 4월 13일 날이네요. 매수 2950원 매수 들어갔다가 한국전력은 천천히 올라갔죠. 그래서 또 매도 한국전력 200일선 근처라서 이게 24,500원에 팔았습니다. 이것도 아침낮에 팔았죠. 9시 10분에. 그렇게 팔면서 이제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전략이고, 조금 좀 탄력 있는 종목들, 뭐 화일약품 47% 수익 났고요. 그 다음에 화일약품 30% 수익 났고, 3월 말이죠. 이거는 3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우리 잘 올라갈 때, 마스크 같은 거 잘 올라갈 때, KM. 그 다음에 이제 센트럴 모텍도 들어갔다 나왔고요. 13.5%. 이렇게 이제 애니능률, 오늘 애니능률 좀 올랐습니다만, 애니능률 이런 것들, SK케미칼 조금 중기 종목도 합니다. 또 레몬, 이렇게. 하여튼 문자가 다 나가요, 이렇게. 때로는 손절수도 나가고, 조금 위험한 종목은 손절수도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문자 중심으로, 중복가입, 하여튼 문자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종합비 수익까지 하다가 말았는데, 지수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현재 오늘도 올라가다가 1960 라인에서 조금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보시면 요것도 이제 2060 골든 크로스 나오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니까 제가 1950이 처음부터 기술적 반응의 목표치라 그랬죠. 1950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1950에서 못 올라가는 게 힘들어 보인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은 1950에서 못 올라가는 건 못 올라가는데, 그럼 왜 내려가지는 않아? 그러니까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그만큼 힘이 강하다, 안 내려간다, 결국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래 볼 수도 있단 말이죠.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이에서 지금 애매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내려가려면은, 하락으로 가려면은 좀 일찍 갔어야지. 그죠? 여기서 내려갔어야 되지. 지금 여기서 내려가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좀 밀린다 하더라도 뭐 21선 정도에서 지지받지 않겠냐. 악재가 없다면. 지금 뭐 악재 있을 만한 게 또 없어요. 워낙 큰 악재가 나왔었기 때문에 코로나라고 하는 진짜 초대형 악재가 나왔고, 그 악재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지금 악재가 점점 약화되고 있고, 경제를 다시 가동시키려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존슨 총리가 그 외출 금지령을 5월 13일이니까 이제 내일 모레부터 해제한다 그러죠. 영국의 존슨 총리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외출 금지령을 갖다가 해제한다. 또 야외 활동도 허용하겠다. 6월달 돼서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열겠다. 상점도 다시 열겠다. 7월달에는 호텔과 식당 공공시설을 다시 열겠다. 스페인도 야외 운동을 이제 허용을 했어요. 스페인이 야외 운동을 허용하니까 바르셀로나 해변에 시민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휴일을 즐기고 있다. 5월 11일부터, 오늘부터 스페인은 호텔 영업과 식당의 야외 영업을 허용했어요. 호텔 영업과 식당이니까 사실 그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호텔 안 하고 식당 안 하면 참 어렵죠.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그 해변의 식당에 손님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거고,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스는 유적지 아크로폴리스를 개방하겠다. 관광 재개 검토. 스위스는 항공편 운항 시작. 유럽 항공편.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일단 그 우리나라만큼 신규 확진자가 줄지 않았는데, 좀 줄긴 줄었지만 아직 많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유럽은 일단 경제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중국은 뭐 이번에 길림생에서 좀 한자 나왔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번에 이태원 때문에 좀 또 다시 신경 쓰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글로벌 그 경제를 여름이 되면서 재가동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은 과연 여기에서 경제가 재가동되면은 악재가 아니라 호재란 말이죠. 그럼 내려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지금 유일한 악재가 5월 달에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라는 건데, 그 내면을 보니까 석유류 제품의 급격한 가격 하락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고, 반도체도 이번에 좀 많이 좀 줄었어요. 공장 가동이 멈추니까 아무래도 그랬겠죠. 그래서 아마도 5월 달까지는 수출이 좀 타격을 받겠지만 5월 말로 가면서 점점 수출이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거죠. 다른 나라들도 이제 공장 가동시키려면 반도체도 필요할 거고, 중국도 공장 돌리려면 석유화학 제품이나 뭐 많은 이제 그 중간 제품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수출도 점점 좀 늘어나지 않겠나.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시장이 내려갈 이유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참 그 외국인들 말이죠. 외국인들의 지금 매도가, 이게 뭐 얼마나 많이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지, 진짜로 오늘도 많이 매도했습니다만은 정말로 많이 매도했어요. 1월 20일 이후에 1월 22일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날이었는데, 1월 20일 이후에 1월달 20일이면 언제야 이거? 여기네요. 여기. 자, 1월 20일 날, 요 날이네요, 요 날 이후로, 뭐 처음에는 별로 뭐 주가 안 내렸죠. 이날 이후로 외국인이 지금까지 총 23조 원을 팔았어요. 23조 원. 와. 23조 원. 야, 이 진짜 많이 팔았죠. 1월 20일부터 지금까지 무려 23조 원을 팔았어.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면 파란 건 팔았단 말이지. 팔았다. 충분히 팔았죠. 충분히 팔았죠. 충분히 팔았으니까 더 팔 것이냐? 그러니까 팔았다라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거야. 팔았다라는 것은 안 좋은 거죠. 이건 안 좋은 거. 그런데 그러면 많이 팔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팔 게 없지 않겠냐는 거죠. 한국을 정말 팔 만큼 많이 팔았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악재는 이제 약해지고,
팔 만큼 팔았고, 이렇게 되면은 호재가 나오는 국면에서 이제 사자에 들어올 거란 말이죠. 사자에.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자에 들어오게 되면 이 지수가 내려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또 이번에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시장에 들어왔어요. 개인 투자가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참 돈이 넘쳐나요. 요즘 금리도 싸고 하니까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참 넘쳐납니다. 요즘 뭐 아주 옛날에는 이제 개인끼리 돈을 많이 빌려주고 그랬는데 요즘 개인끼리 돈 빌려주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은행에 맡기는 건데 은행에 맡겨봐야 너무 금리가 싸니까 정말 투자할 데가 없어. 한 몇 년 동안은 이제 부동산이 좋아가지고 부동산 쪽으로 많이 돈들이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아파트 청약도 좀 하고 그래서 피 붙여서 좀 팔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좀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돈들이 일거에 주식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일거에 주식시장으로 확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개인들이 무지하게 사고 있는 겁니다. 개인들이 지금 오늘도 5천억을 샀네요.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하고 기관들이 사기 시작한다면 수급상으로 일단 사자 경쟁이 일어날 것 같아. 사자 경쟁. 주식을 서로 사자. 그러니까 이제 바닥 치고 올라오면서 뭐 경제가 정상화된다. 이렇게 되게 된다면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간다면은 사실 주식을 서로 이제 경쟁적으로 살 거 아닙니까? 경쟁적 매수. 이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경쟁에서. 아까 어떤 분이 대한민국 가장 좋다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래요. 어찌 보면은 글로벌 경제에서 대한민국하고 대만이 제일 가장 좋아요. 대만과 한국이 가장 덜 타격을 입었죠. 우리나라는 그 상황에서도 한 번도 식당 문을 닫은 적은 없잖아요. 이번에 뭐 이태원에 그 클럽 같은 데 문을 닫았지만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어요. 노래방도 문 닫은 적 없어. 노래방도 어찌 보면은 이건 뭐 방으로 막혀 있으니까 좀 다르긴 하죠. 방에 막혀 있으니까 오염이 된다 하더라도 감염된다 하더라도 그 방에 있는 사람들만 감염이 되겠죠. 근데 노래방이나 술집이나 뭐 식당이나 사실 문 닫은 것은 없잖아요. 문 닫은 것 없어. 자율적으로 문 닫은 데 있을지 몰라도 문 닫은 건 없어. 자율적으로 내가 손님도 없고 하니까 문 닫은 이런 건 있는데 손님이 없고 하니까 코로나도 걱정되고 하니까 문 닫은 데는 있지 몰라도 당국에서 직접적으로 문 닫으라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식당이나 뭐 술집이나 다 마찬가지죠. 근데 처음으로 우리가 이번에 그게 문 닫은 거죠. 클럽, 지난번에 클럽도 잘 문 닫았구나. 그런 데만 좀 닫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공매도는 9월달이죠. 9월달 아직 멀었습니다. 그쵸. 당연히 종목 추천하죠. 종목 추천합니다. 종목 추천하지 않으면 회원제가 뭐 되나요? 회원제라는 것이 종목을 추천해가지고 수익을 내니까 수익을 내야지 회원제가 되는 거지. 종목 추천 안 하고 수익도 안 나오면 그게 뭐 회원제예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예. 가입은 그냥 하시면 되는데 지금 가입하세요. 지금. 네. 저도 강아지랑 산책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얘기하다가 또 옆으로 샜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정말 하락하기가 참 어려운 장이 돼버린 것 같아요.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가장 주력하는 쪽이 일단은 이제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여기 있는 거죠. 요 네 종목 여기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NHN 이게 이제 소위 플랫폼 종목인데, 물론 이제 플랫폼 종목이 이거 말고도 뭐 중소형주도 좀 있습니다. 중소형주들. 그래서 중소형주 쪽은 뭐 코리아 센터 같은 것도 플랫폼 종목이라 할 수 있겠고요. 요거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이제 주로 카카오 네이버, 우리 방에서는 주로 카카오 네이버를 집중적으로 지금 편입이 돼 있어요. 카카오 네이버. 이게 이제 집중 편입이 돼 있고, 요거는 워낙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요거 뭐 10만원대, 우리 방에서 10만원대 정도 사신 분들도 좀 있어요. 10만원대. 내려올 때 사신 분도 좀 있고. 근데, 쭉 올라오면서 쭉 지금 주가가 이제 20만원을 넘어갔는데, 제가 볼 때는 카카오는 무조건 간다라고 봅니다. 카카오는. 그래서, 조금씩 장중에 밀리면 그냥 사놓으라. 그런 개념이에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혜택 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세상을 바꾸고 또 인류의 문명을 바꾸고 있는 게 카카오하고 네이버란 말이죠. 그래서 카카오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사시면 됩니다. 네, 그냥 사시면 돼요. 그냥 지금도 여전히 카카오는 최고의 종목입니다. 뭐 제가 삼성전자만큼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한 얘기인데 나중엔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보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300조쯤 되거든요. 300조. 카카오는 지금 20조가 안 돼서 18조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배 이상, 어찌 보면 20배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길게 본 거지만, 일단 카카오를 좀 길게 보고 여러분들 편입을 하시라는 얘기.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도 이게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이에요. 카카오, 네이버. 제가 그 얘기 했죠. 예, 상성 오목가리 찌개님. 예, 대북주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녹화 방송 나중에 갔다 와서 보세요. 산책 출발하시고 갔다 와서 녹화 방송 보세요. 제가 이제, 예, 아시아에서, 그니까 예전에 이제 97년도 아시아 외환위기, 요때에 이제 떴던 종목이 그때 그 위기가 지나고, 이 위기가 지나고, 이제 글로벌 1등주가 된 기업이 삼성전자죠. 그죠? 97년도 아시안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도, 10년 있다가 2008년도, 뉴욕 금융위기가 끝나고, 끝나갈 때, 글로벌 기업이 된 기업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요때도 제가 현대차, 기아차를 뭐 집중적으로 추천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추천드렸던 이유가 현대차가 이제 프로모션을 시작하는데 처음에 미국 마켓시어가 2%였어요. 2%였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매월 제가 이제 마켓시어를 봤죠. 미국의 마켓시어를 봤는데 2%에서 4%로 4%에서 5%로 또 5%에서 7%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더니 나중에 10%까지 가더라고요. 저는 2% 때부터 추천을 했습니다. 2% 때부터 현대차하고 기아차를 집중 추천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관련 이제 부품 기업들도 집중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2008년도, 9년도, 10년도에 요거랑 같이 했던 분들이 엄청 대박을 냈어요. 근데 그리고 또 10년이 지났잖아요. 이번 10년 지나서 나온 위기가 이제 코로나19 위기란 말이죠. 이 위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될 기업이 네이버하고 카카오 같아요. 새로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카카오 네이버가 국내를 장악하고 아시아로 세계로 도약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카카오 네이버가. 그래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죽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세계적 기업으로 지금 도약하는 그런 기업이 카카오 네이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지도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3차 전파는 아직 없다 그러죠? 없다 그래요. 이태원발 코로나 확진자는 86명이라는 현재까지 86명. 1차 감염자하고 2차 감염자 있다 그래요. 일단 그렇다. 내일 아침에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그렇고 3차 감염은 없다는. 그러니까 1차 감염은 클럽에서 감염된 사람들. 2차 감염은 1차 감염자의 친구, 가족, 그 다음에 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2차 감염자고 3차 감염자는 아직 없다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또 감염시킨 사람은 아직 없다 그러니까 저는 참 여러분 다 그러겠지만 좀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천지도 이겼잖아요. 신천지도 이겼는데 신천지도 우리가 극복을 했는데 지금 이태원 클럽은 그보다 규모가 작으니까 그래도 그동안 역량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쉽게 우리가 제압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를 거예요. 걱정 많이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별로 걱정 안 하고. 자, 어쨌든 간에 카카오 네이버 그런 개념을 보시고, 더불어서 이제 NHN 같은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NHN.
또 더불어서 오늘 좀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도 좀 눈길이 가요. 어떤 거냐면은 LHN 한국사이버가 이제 좀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또 이니시스 잘 올라가죠. 그다음에 KG 모빌리언스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요즘 데이터 인프라 얘기하는데, 데이터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눈독 들이고 있는 게 롯데정보통신 주가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컴 NDS 많이 올라죠, 주가는. 그 다음에 KINX도 좀 올라왔어요, 주가가.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하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있는데 조금 더 보자고요. 과연 어떻게 될지 좀 더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종목. 반도체가 오늘 상당히 그래도 견주했어요. 시장 좀 약세에 비해서는 좀 견주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열심히 보고 있는 게, 옛날에 우리가 동긴 세미캠을 많이 했죠. 동긴 세미캠.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다시 이제 동긴 세미캠이, 돌파를 하기 직전에 있네요. 역시 동긴 세미캠이야. 재료주에서는 동긴 세미캠입니다. 재료주는 동긴 세미캠. 그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에서는 네페스하고 테스나. 네페스도 오늘 밀리긴 했지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고, 테스나 마찬가지입니다. 테스나도 좀 밑에서 올라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힘은 지금 자리는 잡은 것 같아요. 자리는 잡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장비주에서 원익 IPS 정도. 이것도 이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 정도 보고 있고, 소부장주들이죠. 그 다음에 오늘 사실 남북주가 좀 내렸어요. 내렸는데, 자, 보시면은 대하TI 좀 내렸죠. 비교적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제 일요일 날, 5월 10일 날 취임 3주년에서 뭔가 대북 제의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제 개념에서 좀 주가가 좀 기대를 가졌는데, 못 올라가니까 오늘 특별한 게 안 나오니까 이제 오늘 매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대하TI. 그 다음에 이제 부산산업, 푸른기술. 마찬가지죠. 차트 모양은 지지라인을 이탈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뭐 모양은 별로 좀 실망스러웠어요, 오늘. 지지선한테 이탈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산업. 지지선은 좀 이탈하지 않았죠, 아직까지. 그 다음에 이제 관광에서 일신석재, 요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아난티도 요런 모습이죠. 요런 모습이에요. 주가가 이제 어제의 상승에 비해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실망스러울 정도로 많이 밀린 건 아니다. 10% 밀렸네요. 그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 이런 것이죠. 차트는 좀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차트는 살아있는데 재료가 안 나와서 그렇죠. 재료가 계속 오래 안 나오면 또 이것도 걱정이죠. 인디에프도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지금 오늘 실망스럽게 밀려버린 내용이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신은 마찬가지고. 그 외 나머지 뭐 종목들, 뭐 크게 밀렸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실망 매물 좀 나왔다. 뭐 특수건설이라든가 이것들도 그렇고, 동아지질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뭐 크게 밀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실망 매물이 좀 나왔던 부분이다 한 거죠. 고려 시멘트, 삼표 시멘트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쵸, 바닥에서 좀 2배 상승한, 100% 상승한 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좀 뭐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지금 요즘 문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나죠. 뭐 70%까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71% 가까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뭔가 본인이 의도하는 어떤 야망이 이제 문 대통령의 야망은 그거 같아요. 문 대통령의 야망은 좀 남북 간에 어떤 정말 뭐 통일은 아니더라도 큰 무슨 어떤 그림을 좀 그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큰 그림. 이게 지금 이제 현재 여당에서도 이제 그런 북한 대북 평화주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당에. 그래서 이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 해. 저는 당장은 뭐 공격적으로 안 하더라도 결국 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 또 임종석 옛날 비서실장이었죠. 임종석 비서실장. 이분이 국회의원 출마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지금 조용해요. 조용한데 좀 시간이 지나면 뭔가 역할을 할 것 같아. 역할. 그러니까 뭐 정부직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뭐랄까 하여튼 뭐 할 것 같아. 뭔가.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주로 이제 밀사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밀사. 좀 이상하다 말이.
밀서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뭔가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사되면서 대북주가 어떤 너무 김정은이가 조용하니까 뭔가 할 것 같다는 얘기죠. 오늘 아까 또 뭐 지진 났다 그래가지고 또 제가 신경 써서 봤어요. 강원도 휴전선 바로 위더라고요. 휴전선. 제가 그런 것들을 아주 신경 써서 보는데 아까 지진 났다 그래서 지진은 또 뭐야? 봤죠. 하지만 강원도 그 평강인데 평강이 이렇게 휴전선이 있다면 바로 휴전선 붙었어요. 바로 여기 좀 돼. 원산이 여기고 원산하고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평강이 강원도인데 원산도 강원도인데 혹시 원산에 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봤더니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평강은 바로 휴전선 위에야. 그래서 뭐 별일 없는 거고 그냥 자연 지진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건 아니고 어쨌든 북한주들이 오늘 많이 내렸는데 사실은 오늘 오후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매수 안 했습니다. 오후에 안 하고 내일 아침에 매수하려고 그래요. 내일 아침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일 아침에 매수하려고 합니다. 내려왔을 때 사야죠. 그러니까 대북주도 일단 하락했을 때 매수해갖고 재료 나와가지고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 거죠. 재료 나와서 올라갈 때.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개념으로 지금 뭐 낙폭 따지면 아난티가 뭐 최고네요. 최고. 또 아난티는 현재 여러 악재가 사실 사라졌죠. 중국 지분 다 철수됐고. 그래서 한번 노려볼 만하다 생각이 되고. 역시 뭐 대북주의 백미는 철도주죠. 대아티아이, 푸른기술, 부산산업, 현대로템까지 철도주. 또 금강산 관련 주서 개별 강강 하겠죠. 이런 것도 이렇게 펜스타하고 한창까지 해서 종목들은 참 많으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제가 정치인이라면 제가 뭐 지금 힘 있는 그 여당 아닙니까? 힘 있는 여당의 정치인이라면 한번 하려 그럴 거야. 김정은하고 뭐 한번 하자. 우리 2019년도에 참 18년도였죠. 18년도에 정말 멋있었잖아. 마치 금방 통일했었던 그런 기분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한호하고 하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아니 말이야.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중국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못 가는 나라가 어디 있어. 쿠바까지 놀러 가는데 아니 가까운 데 있는 북한은 왜 못 가는 거야. 북한하고 또 말도 똑같은데 말이야. 옛날에 싸웠던 경험은 있지만 이거 참 지난주인가 역사전을 그날을 보니까 6.25가 나기 전에 1949년도 요때의 상황을 갖다가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때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근데 그때 얘기 들어보면 그때 이제 역사전을 그날에서 하는 거 보니까 49년도에도 한국하고 북한하고 맨날 싸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무슨 고지인지 모르겠는데 그 고지를 두고 여러 번 그러니까 산발적 전쟁이죠. 산발적 전쟁. 지역 전쟁. 지역 전쟁. 그래갖고 그 고지를 갖다가 차지하려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러 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1950년대에 본격 전쟁이라는 것이 아니라 49년대에서도 계속 북한하고 우리하고 땅을 조금 더 차지하려고 많이 싸웠구나. 그때는 주로 이제 개성이 그때는 개성이 한국 땅이더라고요. 개성이 한국 땅이었는데 개성 위쪽에 있는 38선이 그렇게 그어져가지고 개성 위쪽에 있는 무슨 이제 개성이 내려다 보이는 고지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개성에 있는 사람들이 참 개성을 훤히 내다 보이는 산의 정상이 북한 땅이야. 38선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 부대가 좀 공격해가지고 잡아오고 막 뺏었다가 뺏겼다가 막 그렇게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북한인데 지금 뭐 전쟁 끝난 지 70년이 지났는데 그때 전쟁하시던 분들은 지금 전부 80대 고령 아니십니까? 근데 그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북한하고 지금 담사놓고 가지도 못하는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세상. 요거가 아마 좀 해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트럼프가 아무리 좀, 어떻게 하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는 현실이니까. 정치는 현실이고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죠. 현실이고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죠. 나 혼자만의 게임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게임입니다. 주식과 똑같아요. 주식도 사자가 있는 게 아니라 사자도 있지만 팔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게임인데, 예, 정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북한과 미국과 한국과 잘 좀 어떻게 해서 남북주들이 좀 잘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고, 제가 볼 때는 좀 될 것 같은데 그야말로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제가야말로 참 그 정치라는 게 어려운 거라서 알 수 없다. 그래서 남북주는 어쨌든 간에 현재 지점에서 보유다. 괜찮아요. 가스가 안 줘도. 그 김정은하고 푸틴하고 지금 뭐 뭔가 그죠? 김정은하고 푸틴하고. 근데 이제 김정은 푸틴이 만약에 북한을 방문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한국 방문할 수도 있어요. 나남구현이 그게 아니고요. 53년도가 아니라 49년도에 그렇더라고요. 49년도. 49년도는 이제 38선이었잖아요. 38선. 지난주 역사저널 그날이 언제더라? 뭐,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그래요. 그때 보니까 49년도, 한국전쟁 나기 전에 49년도에 그렇게 개성 위에 있는 산, 그거 가지고 서로 그냥 싸웠더라고요. 계속. 그 전쟁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때도 49년도에도 49년도 1년 동안에 전투가 몇 개가 일어났더라. 무지하게 많이 일어났어. 49년도에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지역 전투가 38선 근처에서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몰랐어 저도. 그날 KBS 역사 저널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쭉 하는데 보니까 뭐 지나간 거지만 보셔도 좋습니다. 보면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던 건데 그렇게 싸웠더라고요. 49년도에. 그러다가 이제 49년도에 보니까 원래는 김일성이가 어디야 저쪽 서해 쪽에 있는 어디더라 그쪽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탈린한테 가가지고 남한을 쳐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못하게 했대요. 처음에 못하겠는데 나중에 이제 스탈린이 이제 허가를 하면서 이제 장갑차도 대주고 막 해가지고 넘어왔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중국은 오케이 했는데 소련 스탈린이 안 된다 그랬대요. 안 된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스탈린이 김일성이 몇 번 찾아가가지고 우리는 이제 남한을 통일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오케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군수 물자를 많이 빌려줬죠. 뭐 장갑차니 뭐 무슨 기관단 총이니 이런 거. 그 역사전을 한번 보세요. 그 보면 잘 나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남북주는 일단 이번에 또 내려갔으니까 또 기회잖아요. 내려왔으니까 기회니까 한번 요거 기회를 한번 잡아보자고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나 한번 기회를 잡아보겠다는 생각. 오늘은 우리가 내려왔었는데 원래 이제 제가 하수상도잖아요. 하수상도. 하락시 매수, 상승시 매도인데 하락하면 매수하고 상승할 때 매도잖아요. 근데 오늘 많이 내려왔는데 안 샀어요. 내려왔는데. 그래서 약간 애매해가지고 내일 아침이 더 좋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일 아침에 남북주로 한번 기회를 잡아보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남북주하고 아까 얘기했던 플랫폼 종목 빼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매력적인 종목이라는 것이 뭐 이런 쪽밖에 없어요. 이런 결제주하고 보안주도 사실은 뭐 많이 필요하죠. 결제주, 보안주, 그리고 전기차가 아직 잘 안 움직이죠. 테슬라는 좀 올라가는데, 전기차도 이제 우리 방의 주력 종목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은 좀 안 하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테슬라 전기차 쪽도 좀 할까 말까 좀 망설이고 있습니다. 아직 전기차 별로 안 움직이는데 테슬라가 주가가 이제 거의 다 목선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뜰 때가 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고민 중에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라이코스님 이제 IT 쪽하고 데이터 3법 아까 제가 쭉 설명드렸죠. 그런 것들 좀 하고요.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매도를 문자로 드려요.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다면
가격은 이제 11만원이고요. 한 달에 11만원이고, 두 달에 22만원이고, 이제 장 출발 전에 50분간 브리핑을 합니다. 브리핑. 그래서 이제 오늘 매수할 종목, 그리고 보유한 종목의 설명, 이런 걸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 출발하고 나면은 문자로 매수 매도 사인을 드려요. 그래서 문자에 매수 매도 사인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있습니다. SK케미칼 매도합니다. 코로나 관련주 모두 강한 하락이라 SK케미칼 차익 실현 매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레몬 단기 매수, 손절선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했던 거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최근에 했던 거가, 가장 최근에 한 거가 고려시멘트 1박 2일 매매, 1박 2일. 그래서 고려시멘트 샀는데 다음날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냥 파는 거죠. 그래서 1박 2일에 15% 나고 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수익 나면 또 수익 났다고 축하 문자도 보내드리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전력 16.9%인데 문자 나간 내용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문자 나간 내용. 뭐 활약품. 그래서 단기 매매 관점, 활약품 매수 가격 8,350원 수준, 손절선 얼마. 그리고 활약품 상한가 풀렸다. 차익 실현 매도하자.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샀죠. 여기도 30% 또 올랐는데 30% 또 수익 냈는데 팔고 또 그 다음날 샀어요. 그래서 매수 가격 9,100원에서 9,000원 수준, 매도 11,800원 수준. 요렇게 이제 문자 보내는 거죠. 4월 2일날 9시 7분, 9시 37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센트럴 모텍 매수 가격은 26,100원에서 26,200원. 오늘 2차전지 전기차 흐름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매도 센트럴 모텍 29,700원 정도. 이것도 4월 1일에 사가지고 4월 3일날 파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매수 매도 문자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해되시죠? 빅마니님 이해되십니까? 자, 빅마니님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 1번. 이해가 안 되시나 보다.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자, 이해가 되시면 1번 눌러주시고요. 예. 제가 매매하는 방식 이해되시죠? 예, 최강렬이님, JSJ님, 라이코스님. 예, 우리 회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한다라는 거. 그리고 문자를 너무 많이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시황 문자를 달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시황 문자를 주다가 또 너무 긴 문장이 오니까 좀 그렇다 그래서 안 했다가 다시 이제 시황 문자 좀 달라 그래서 하루에 2번 정도, 2번이나 1번 정도 이렇게 줍니다. 시황 문자는 좀 길게 시장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갖다가 구구절절 해가지고 좀 길게 나가요. 길게. 그래서 시황 문자 나간 거 아까 좀 보여드리는 건데 그게 지금 없네. 그것은 내일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황 문자 어떻게 나가는지. 요렇게 나갑니다. 시황 문자. 그러니까 밴드에도 올려드려요. 밴드에다 올려드리고 문자도 나갑니다. 예, 그 차이가 없어요. 이거 뭐 좀 할인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죠? 할인한다는 것도 그렇고, 제가 뭐 할인, 뭐 워낙 싼 거라서 할인도 그렇고, 그래서 안 합니다. 할인도. 11만원이나 22만원이나. 연장 전화번호는 이렇게 됩니다. 1599-0700, 1599-0700. 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글로 전화하시면 되고, 여기서 그냥 연장해도 되고요. 여기서 해도 되고. 고객번호는 1599-0700. 예. 고객센터 전화번호입니다. 고객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좀 되니까 아마 지금은 아마 전화 잘 될 거예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전화 안 되면 내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방송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저는 매일
그 공개 방송을 와우넷과 유튜브와 그다음에 카카오 TV에 동시에 이제 방송을 진행하고요. 매일 아침 7시 50분. 아침 7시 50분. 요거 방송한 거 다 유튜브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낮 12시. 그리고 밤 9시. 이렇게 3번 합니다. 3번 이제 시황과 종목 중심으로 시황 쭉 설명드리고 제가 좋아하는 종목 얘기 쭉 하고 그렇게 3번 하는데 참조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회원 방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중에는 제가 이제 주로 회원들한테 사십시오, 파십시오, 얼마에 사세요, 얼마에 파세요, 이렇게 쭉 나간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송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장이 좋으니까 잘하면 3000포인트 갑니다. 이번에 여러분 잘하면 3000포인트 가요. 이 힘으로 갈 수 있습니다. 2008년도, 9년도, 10년도에 쭉 주가 올라가지고 전고점 돌파해서 완전히 날아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번에 그리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잘 끝나고 돈 많이 풀려가지고 어쩌면은 코로나가 잘 수습되면서 경제와 주가가 날아갈 수 있어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녹화된 거 올려놓을게요.